존경하는 우리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을 가장 존경하고 제 아내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이유는 제가 만약 의사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저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병도 많이 들고, 그런데 만약 그때 의사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까. 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무의촌에서 살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평생 또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사는 아마 하느님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늘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도립의료원이 6개가 있어서 제가 늘 가장 우선적으로 이 병원은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는 과연 건강하게 또 생명을 잘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세계적인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져서 세계적으로 최장수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공로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빼고 나머지 다 박수하면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왜 우리 정부가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까? 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제일 잘 맞아요. 이동욱 회장님, 경기도 의사회장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정부가 마음이 안 맞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잘못돼서. 그래서 박단 부회장 계시지만 저는 좋은 청년들이 나 못해먹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고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할 정도로 정말 문제를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밖에서 투쟁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좀 만나서 빨리 좀 졸업을 해서 환자를 많이 고치고 좋은 그런 인수를 베푸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 주변의 친구들, 아들이라고 이런 사람 같은, 내가 말씀 안만 드려도 의과대학생들은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암만 제가 진심으로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이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냈냐, 저는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정부의 한 책임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드리고, 의사 선생님들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수 또는 일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원이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스스로 잘못됐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정말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건강을 회복하고 또 생명 연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충돌이 장기화돼서
제 집안에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이 의료 대란 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이 주변에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정책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했습니다.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도 않고 또 그는 민주주의 원리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장 다수의 말씀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인데 가장 전문성 있는 분이 가장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이름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또 우리 당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 안철수 의사 선생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서명호 의사 선생님, 윤여한 의사 선생님 세 분이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동욱 우리 회장님은 이쪽 줄에 앉아있지만 사실 저쪽 줄입니다. 저쪽 줄에서 확연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또 아버님이 목사세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늘 영적인 많은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잘 밝혀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까지 해오신 그 실력을 앞으로 더 발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 되면은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은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극단적인 사람. 잘못된 것하고는 죽기 살기로 싸움. 대신에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죽더라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하는 분들은 그만큼 제가 존경하고 의대를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행복을 높여주신 분들이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거는 확고한 제 경험이고 제 신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이런 충돌로 인해서 우리 환자들 또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을 제가 다짐을 하면서 제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만 다 드리면 더 확실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 어지에 가면은 사실 아직까지 무의촌도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는 자체 이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훌륭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우 회장님과 대한민국에 아까 들은 그 15만 이상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감사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태구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구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의료인의 사기 짐작 차원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모님 다음으로 의사들의 이야기를 존중하신다는 말씀은 아마 의사를 존중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아마 그런 말씀의 차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님, 김미애 약자와이동의 특별위원장님, 이뇨한 호남특별위원장님, 서명옥 직능총괄부본부장님, 한지아 보건복지위원님, 그리고 최보윤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미자 직능총괄본부장님, 박충건 의원님, 그리고 이동욱 의료정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희 예국위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의료계는 혼돈의 시간을 맞아서 전환의 어떤 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혼란과 불신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문제가 저희들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의료계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행한 의료 정원 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한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고, 우리 사회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교육 역시 단순한 학제 개편이나 수치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후보님께서 너무도 절감하고 계실 줄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회복과 원점 재논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믿습니다. 또한 붕괴된 의료 시스템 재건이라는 표현은 이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계신다고 느껴지고, 또한 재정비의 필요성도 다른 후보들보다 더 엄중하게 느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 신설과 의대생 참여를 약속하셨고, 필수의료 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시겠다는 말씀, 아마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인식과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의료를 정상화해야 될 때입니다. 후보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그리고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마련해 주시길 후보님께 요청드립니다. 부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기양걸음 해주신 김문수 후보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리며, 이 만남이 의료계와 정치권 간 협력의 계기가 되었고 의료계를 되살려 국민을 지키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